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게 낮 시간에 촬영을 할 때마다 얼굴이 계속 부어 있네요. 제가 잠을 좀 오래 자는 편이라서요. 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한테 엄마 나는 왜 이렇게 잠도 오래 자고 맨날 침을 흘려? 이렇게 여쭤봤더니 저희 어머님이 대단히 진지하신 얼굴로 예, 잠을 오래 자고 침을 많이 흘리는 거면 뭐니? 네? 나 모르겠는데? 그건 애기들이야. 그만큼 넌 순수하는 거란다. 막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꿈보다 해몽이 더 좋았죠. 네. 아무튼 오늘도 뭐 얼굴은 부었지만 정신은 붓지 않은 상태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주론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우리 이제 일주론 관심 대단히 많으시죠? 내가 뭐 갑술이 일주다, 갑신 일주다, 병인 일주다, 경호 일주다 해가지고 일주론에 대해서 관심 대단히 많으신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일주론은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니고요. 왜냐면 그 일주라는 거는 그 사주 내에서 나 자신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기본적으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가. 이제 그것이 이제 일주론에 대한 거고요. 근데 또 일주론만을 너무 맹신하시고 과신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나머지 여섯 글자들은 결국 나를 애워싸고 있는 나의 환경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뜻을 이루고 싶어도 환경이 안 받쳐주면은 결코 이룰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로는 내가 기본적으로 어떤 성향이 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셔야지 그 이상을 나가시게 되면은 대단히 큰 무리수가 생기신다라는 거. 그 점 좀 유의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일주론 막 어렵게 찾아보시지 않게 직접 알 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드릴까 해요. 지장간을 보시면 됩니다. 지장간. 저는 약간 그 지장간 신봉자예요. 지장간 신봉자. 그리고 그 사주 강의들 이제 보시다 보면 지장간은 아유 이거는 못 사 먹는 거고 막 이제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일주론 강의를 또 보면은 지장간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우리 인간이라는 게 본인한테 좀 유리하고 편리한 쪽으로만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론을 얘기할 때는 지장간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또 심지어 월지 중에서 어느 세력이 더 큰가 할 때도 지장간을 꺼내서 보는데 정작 사주 볼 때는 지장간을 안 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장간 신봉자입니다. 네. 아, 예시 하나 들어볼게요. 막바로. 자, 경호일주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경호일주. 간만에 이렇게 쓰니까 기분 색다르네요. 경호일주가 있는데, 글씨 잘 썼어요. 그죠? 경호일주가 있는데, 이제 지장간 안에 병기정이 있습니다. 병기정. 우리 예전에 그 일장기를 가슴에 달았지만 마라톤에서 우승하신 송기정 선수분이 잠시 좀 생각이 났죠. 자, 그런데 이제 내 지지가 오화란 말이죠. 그러면 경금 입장에서 이 지장간 안에 있는 걸 보면은 나를 극하니까 편관, 나를 생해주는데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그리고 또 나를 극하니까 정관,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 경호 일주 같은 경우는 관성이 강하다. 지금 보시면은 편관, 정관 이렇게 있잖아요. 관성이 강하다. 그리고 정인이 있죠. 토생 금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성도 역시 강하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좋아한다. 그리고 정인이 있으니까 공부를 잘하고 그리고 어떤 그 국가 공인 자격이라든가 이제 이런 거랑 관련된 일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바라보는 게 바로 일주론이에요, 여러분들. 자, 근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 볼게요. 여러분들 아직 공부하시는 단계니까 제가 대단히 쉽게 보실 수 있는 방법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평관, 정인, 정관 얘네가 힘이 좋냐, 좋지 않냐 이제 요거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병화를 이렇게 위로 끄집어 올려 보세요. 그럼 여기 밑이 지금 오화잖아요. 그럼 이제 병오가 되죠. 그러면 뭐 12운성 이런 거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화 위에서 화는 힘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대단히 좋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힘이 좋다. 그럼 정관도 올려볼게요. 똑같은 화죠. 그 오 위에 정화가 있으면 힘이 당연히 좋겠죠. 그러면 힘이 역시 좋다. 정관도 힘이 좋고 편관도 좋다. 자, 그리고 이제 고민되시는 게 이제 무기토. 무토하고 기토는 어떻게 보시면 되나 하면요. 무토는 병화하고 똑같이 보시고 기토는 정화하고 똑같이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위에다 기토 올려놓으면은 기토도 역시 힘이 대단히 좋겠죠. 자, 그래서 이게 12운성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 사실 이게 제왕지에 있다. 뭐 걸록지에 있다, 걸록지에 있다. 그래서 힘이 대단히 좋다 그러는데 우리 아직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나와 같은 세력인가 아닌가 이것만 판단해 보시면 돼요. 몇 개 더 해볼게요. 여러분들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갑신일주 한번 해볼까요? 갑신일주. 갑신일주. 자, 갑신일주는 어떤지 한번 보자고요. 갑신일주. 갑신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제 신금 안에 무가 있고 임이 있고 그리고 경이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간목 입장에서 이 무토를 바라봤을 때에는 이 무토는 내가 극하는데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가 되는 거고, 임수는 나를 생하는데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이 되는 거고, 경금은 나를 극하는데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이 된다. 이제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무신일주 우리가 설명할 때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돈을 다루는 개념이 있고 좀 투자성이 있다. 편재가 어떤 투자성에 해당하고요. 정제 같은 경우는 이걸 절약하고 좀 차곡차곡 모아가는 이제 그런 양상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편인이 있으니까 이제 정의는 우리가 어떤 국가공인 자격증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편인 같은 경우는 특수직, 특수기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은 재성을 갖고 이제 돈에 대한 개념이 좀 남다르며, 그리고 편인 어떤 전문 지식이나 전문 기술이 있으니까 손재주가 좋겠다 또는 다양한 재능이 있을 수 있겠다, 이제 이런 통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관성에 있으니까 이 사람은 자기 제어 능력이 강하면서도 어떤 직장이나 이런 데서 소속돼서 생활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힘의 크기를 한번 봅시다. 신금 위에 무토를 이렇게 올려볼게요. 무토 올리면은 일단 이 무토 태양이랑 똑같이 보시라 그랬죠. 병화랑. 자, 근데 신금이면은 가을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 이거 약간 힘이 빠졌네. 이제 12운성적으로는 병이라고 하는데 이제 12운성 얘기 안 할게요. 약간 쉽게 보시라고. 그러면은 이 편재성은 그나마 힘이 조금 약하겠다. 자, 그럼 임수는 신금 위에다 올려놓으면 금생수하잖아요. 그럼 얘 힘 좋다. 편인성은 대단히 강하겠구나. 자, 그리고 신금 위에서 경금이면 같은 금이니까 힘이 짱짱하겠죠. 편관성이 뛰어나다. 그럼 이제 갑신일주는 어떻게 되냐? 편관이 일주 바로 밑에서 극하고 있으니까 자기 제어 능력이 강한 사람이다. 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전문 지식이나 이런 거를 쌓아가는 것을 대단히 좋아한다. 그리고 어떤 돈에 대한 욕심과 관념이 있다. 이제 이렇게 통변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여기다가 이제 살만 붙이면은 그게 곧 일주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몇 개 더 해볼게요. 무신일주. 무신일주. 자, 신중에 무 있고 임 있고 똑같네요, 아까랑. 자, 근데 이제 십성이 다르죠. 비견. 그리고 임수 같은 경우는 내가 극하니까 편재. 그리고 경금은 내가 생하니까 식신.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비견, 이제 가까운 사람들하고 식신생재하는 걸 좋아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많다. 왜? 금생수하고 있잖아요. 그럼 식신이 생재하고 있는데 그게 정제가 아니라 편재란 말이죠. 근데 관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신일주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뛰어나다. 이제 이렇게 통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몇 가지 더 해볼게요. 이게 대단히 많잖아요. 일주가 60가지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을축일주 한번 가볼까요? 을축일주 개신기 있죠. 개, 신, 기 이렇게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나를 생해 주니까 이제 편인, 편관, 편재. 자, 그럼 이제 을축일주는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편재성이 뛰어나다. 마찬가지로 돈에 대한 관념이 있다. 그리고 어떤 돈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다. 그 편재가 있으면요, 기본적으로 어떤 운영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정제가 있으면요, 기본적으로 안정의 능력이에요. 세이브하는 능력. 그 편재는 이렇게 베팅해가지고 또 얻어가지고 오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편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 소속되어 있으신 분들이 많으면서도 극도로 자신을 제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또 편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편인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전문 지식, 전문 기술, 이제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몇 개 더 해볼게요. 네, 몇 개 더 해봐야죠, 뭐. 무자일주가 있다. 자, 지금 아무거나 막
끄집어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개가 있죠. 자, 그러면 임수는 무토 입장에서는 편제고 개수는 무토 입장에서 정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한번 뭐라고 통변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제, 편제를 깔고 있으니 무자일주 같은 경우는 어떤 돈에 대한 관념이 남다르다. 그리고 운영하는 어떤 배포나 운영 능력도 있지만 역시나 이 돈을 세이브하는 능력도 역시 있다. 그러니까 어떤 금전을 운용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성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격적으로는 이 정제 같은 경우는 어떤 소유욕이에요. 지키는 거니까. 네. 금전적으로도 이게 세이브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소유욕이 좀 강하다. 강하다. 그리고 편제 같은 경우는 유흥성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제 돈을 쓰려면 막 나가서 놀아야 되니까. 그러면서도 사람이 좀 즐겁다. 그 안에서도 이제 소심하게 노는 걸 좋아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그럼 뭐 을류일주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예시 많이 들어드렸으니까 을류일주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을류일주 이렇게 보시면은 이 안에 경금이 있고 신금이 있거든요. 금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관성이란 말이에요. 극도로 자기 제어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금들이 나를 극하니 신경이 좀 예민해질 수도 있으신 분이다. 이제 이렇게 통변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만 더 해볼게요. 네. 경신일주. 이게 이렇게 많이 말씀드려도 잘 모르실까봐. 이제 경신일주. 그러면은 무, 임, 경이 있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토 같은 경우는 경금 입장에서는 편인, 또 편인성이 있죠. 그리고 임수 같은 경우는 식신, 그리고 비견이 된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렇게 통변 가능한 거죠. 무신일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부지런하다. 식신으로 무언가를 계속 하려고 한다. 무언가를 계속 하려고 하고, 할 때 동료들이나 동업자들하고 같이 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 네. 그러면서 어떤 전문적인 일을 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경신일주는 어떤 재성을, 돈을 운용하는 능력 자체는 조금 떨어진다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동업을 할 때 어떤 회계 관리는 경신일주가 안 하는 게 좋다. 이제 이런 식으로 통변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유, 하나 더 해볼게요. 아유, 끝도 한도 없겠네. 개미일주. 개미일주. 그러면은 정, 을, 기가 있단 말이죠. 그럼 개수 입장에서 정화는 내가 극하는 거니까 편재. 뭐 역시나 어떤 재물을 이렇게 운용하는 능력이 조금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을목은 내가 생하는 거니까 식신. 아이고야, 그럼 식신 생재가 되겠네. 어떤 사업가라던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겠죠. 그리고 평관. 그런데 관성이 있네. 그러면은 내가 어떤 관에 들어가야 되니까 어떤 조직 생활을 하면서 부지런하게 식신생재를 하는 일을 한다. 근데 이제 정제가 아니라 편제니까 약간 그때그때 달라지는 일. 이게 편제는 좀 들쑥날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인센티브가 있다라던가 아니면은 내가 뭔가 이렇게 운용을 하는 능력을 한다라 직종을 택한다라든가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세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요, 이 일주론이라는 거 있습니다. 네, 당연히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제 월주론도 있고요. 이런 형태로 내 직장의 모습은 어떠한가도 살펴볼 수 있고, 이제 시주는 자식궁이니까 내 자식의 모습은 어떠한가도 살펴볼 수 있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조금 너무 오바스럽게 나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일주론만 보는데 이 일주는 결국에 나 자신을 뜻하는 거다. 하지만 네 가지 기둥 중에서 하나의 기둥만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할 수 없다. 다만 내가 태어날 때 어떤 능력을 좀 가지고 태어났는가? 그러면 그 능력대로 살면 되지 않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환경이 받쳐줘야지 그 능력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재미 위주로 보시라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경신일주, 이민년 운세 이런 거 다 틀려요, 여러분들. 뭐 건강적인 건 맞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내 신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몇 개는 좀 맞을 수 있겠으나 그렇게 되면은 뭐 사주 팔자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사주 이자면 되죠. 네. 그래서 일주론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보시는 방법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잘못된 속성 이제 이런 부분들 좀 말씀드렸습니다.
붓기가 좀 빠진 것 같은데요? 아니구나. 네.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